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아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추대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네, 이재명 후보는 1980년대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단지 상황을 점검한 뒤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사는 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북 지역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저도 한 3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피곤하긴 해요. 근데 신도시라서 거기는 이제 얘기도 못 꺼내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어진 이런 아파트들 오직 하겠습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방법은 재건축밖에 없겠죠. 네,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 등 각종 기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과도한 개발 이익이나 투기 우려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정 운영을 구상하는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공정과 혁신, 삼권 분립 정신을 강조하고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연일 정책 행보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정한 경제와 풍부한 일자리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권력 구조, 정치 구조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책임 장관제를 도입해서 국정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또 행정부가 정치적인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어젯밤에 돌연 오늘 일정을 전면 취소해서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선대위에서 일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선대위는 현재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모두가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가 어제 저녁 돌연 숙고에 들어가겠다며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지율 부진이 이어져 온 만큼 심 후보가 대선 레이스 완주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심상정 후보가 이번 대선 출마가 자신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수차례 말했다며 일단 사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폈습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병철 씨가 숨진 것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의혹에 키를 쥔 분들이 살인 멸구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